서른이 넘고 마흔이 지나면서부터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 없는 건 아니죠. 수십 명,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어색할 것만 같습니다. 예전엔 그냥 밥 먹자 한마디면 됐던 친구에게 이제는 괜히 문자를 보냈다가 답이 없으면 상처받을까봐 연락도 못합니다. 그렇게 멀어진 사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모임도 줄고 축하할 일도 줄고 결국엔 연락조차 뜸해지고 맙니다. 한때는 매일 같이 웃고 울던 친구인데 지금은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친구 요즘 뭐하고 사는지 알아? 라는 질문에 글쎄 잘 모르겠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가 느껴지곤 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던 친구와의 거리. 그게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고 외로워지는 걸까요? 왜 그 많던 웃음과 이야기가 조용한 메신저 창만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나이 들어 가장 외로운 순간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내가 먼저 연락하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해 조금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친구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섬세하고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내밀 수 있습니다. 비록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한 사람과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가장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젊을 땐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이 들면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말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엔 단순한 시간 차이만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가?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서로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에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현상과 행동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감정의 복잡함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의 역할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두고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심리적 이유들. 둘째, 삶의 구조와 환경이 친구 관계에 끼치는 영향. 셋째,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이 세 가지 열쇠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에서 친구가 왜 멀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삶의 전환기입니다.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퇴직, 질병, 사별. 이 중 단 하나만 겪어도 우리는 정신없이 바빠지고 그 틈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특히 30대 후반 이후는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친구를 선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젊을 땐 비슷한 취미, 성격, 유머 코드로 친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과 책임의 무게가 친구를 결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친구와의 대화를 나중에 하지 뭐라며 미루기 시작합니다. 아이 학교 상담, 부모님 병원 모시기, 갑작스런 출장.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정말 중요한 일 사이에서 한 통의 전화는 점점 더 뒤로 밀리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관계 우선순위의 무의식적 재배치입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제한되었다고 느낄수록 더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욕구보다 몇 사람이라도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축소된 관계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별도 불러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줄 알았던 친구가 왜 나만 연락해야 해? 라는 서운함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조용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침몰이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감정 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연락이 끊기고 기억만 남게 되는 관계가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0대 박 씨 부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이에 친구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 안 열리는 병실, 문 앞에서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날 밤을 그렇게 울었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관계 단절은 노년의 고립과 우울을 크게 높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65% 이상이 친구와의 단절을 경험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 또는 삶의 의욕 상실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관계의 단절은 자존감의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내가 재미없어졌나?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기대지 않나? 이런 생각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마음을 몰고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땐 회사나 가정, 사회적 위치로 그 욕구를 채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사라질 때 우리는 존재감 자체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소중한 친구를 우리는 그렇게 쉽게 흘려보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서로가 동시에 바빴기 때문이고 서로가 동시에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먼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면 되는 말을 그냥 바쁜 거겠지 하고 넘겼고 언제든지 연락해라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는 결국 영원히가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친구가 사라진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잠시 문을 닫아둔 걸까? 지금 이 순간 연락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그 이름 하나를 눌렀다가 말았던 그 마음,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의 용기를 내면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친구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을 아낀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첫째, 마음을 전할 타이밍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이 말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안 합니다. 혹시 이런 말 친구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문득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 잘 지내지?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식습니다.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때 넌 내 말 다 들어줬었는데. 이런 말은 사람을 붙잡는 말이 아니라 과거 속에 가두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매일 보지 못해도 이제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한 번을 깊고 진하게 만드세요. 시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불편함을 피하지 말고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생각보다 말투가 낯설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할까? 친구란 나와 같아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데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론 맞장구보다는 경청이 필요하고 의견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일방적 기대 대신 서로 기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연락 안 해? 너 진짜 너무하네. 이런 말은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친구는 책임지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어도 부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상대가 내게 기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대보세요. 나 요즘 마음이 좀 허해서 내 얘기 듣고 싶더라. 이 말 정말 효과적입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약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다섯째, 함께할 미래를 작게라도 계획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밥 먹자는 말 대신 이번 달 안에 한번 보자. 15일 어때?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세요. 사람은 미래에 기대할 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모임, 다음 산책, 다음 여행. 뭔가 하나라도 정해두면 그 친구는 계속 연결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연락이 뜸하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을 원할 만한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만약 꼭 과시하고 싶다면 그만큼 주변 사람에게 시간과 관심을 베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보다 너도 괜찮게 살고 있어 보여.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를 잃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달라졌고, 책임이 많아졌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했다는 감정을 혼자 품고 있는 것.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해야 할 것은 지금이라도 한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보는 것.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재현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방식대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관계는 절대 가만히 두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외면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어, 그 짧은 연락, 그 작은 약속 하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죠. 친구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알고 3가지 열쇠로 풀어보자. 지금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엔 어떤 이름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 가장 먼저 스쳐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운명처럼 여깁니다. 흘러가면 어쩔 수 없다고, 멀어지면 인연이 다한 거라고.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손짓을 하고 계신가요? 기다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단 한 번, 지금 떠오른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한 번, 올해 안에 만나고 싶은 사람 3명을 적어보세요.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그들을 향해 갑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새로운 만남의 지도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지금 댓글로 떠오른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나눠주세요. 혹은 아직 연락은 못했지만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 용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한 편의 이야기로 또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닿는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